안녕하세요. 목수입니다. 저희 비행기는 현재 그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를 지금 정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치가 우카 공항이라고 어, 요점이 있습니다. 요점 있는데 오늘은 여기에 그 캄차카 반도의 초입이겠죠. 초입인 틸리치키 공항으로 방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지나가면은 그다음에 러시아 본토로 이제 본격적으로 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엑스박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그 거리가 보시다시피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놨는데 거리가 꽤 멉니다. 162헬이나 되죠. 196헬이나 되기 때문에 아마 1시간 반은 넘게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륙도 좀 보고 싶지만은 그러면 시간이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직선 코스로 가다가 바다를 건너겠죠. 가다가 시간이 너무 지연된다 싶으면 이 근처에 착륙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광주에는 지금 며칠째 계속 눈이 오고 있는데 눈이 뭐 한꺼번에 폭설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눈이 녹고 눈이 오다가 그쳤다가 좀 쌓이고 난 뒤에 그쳤다가 이제 녹을만 하면 또 눈이 오고 또 눈이 오고 이렇게 한 지가 지금 며칠째입니다. 며칠째라 가지고 이런 날씨에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죠.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도시형 아이젠이 대단히 필요한 그러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진짜 넘어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넘어지면은 골절상이 있기 딱 좋죠.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노년에 접어들다 보니까 굉장히 겁이 납니다. 노년에는 나이에 따라 신체의 반응이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때가 그 인간의 나이를 원래 성경에는 원래는 뭐 거의 한 900살 이상 인간이 살았는데 그게 뭐 바벨탑 사건 이후인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인가에 이런 구조를 합니다. 인간의 나이를 120세로 하나님이 고정해 놓으셨다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참 나이가 드니까 그 구절이 실감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자, 오늘은 고도를 좀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바다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좀 지겨운 비행이 될 겁니다. 아마. 뭐한 4,000피트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오토파일럿 세팅 중이죠. 바다를 다이렉트로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안선을 따라가면은 뭐 구경이 좋지만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 192, 196인가? 196헬이나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뭐 시청자분들이 뭐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보고 계시겠죠? 보고 계시는데, 그 제가 경험담을 말씀드릴게요. 건강에 대해서. 보통 노쇠 현상이, 한 50대 중반까지는 뭐 큰 변함은 없습니다. 큰 변함은 없어요. 큰 변함은 없는데, 50대 중반 후, 이제 다섯 이후, 55 이후부터 마치 그 시한폭탄 타이머를 맞춰놓은 것처럼 노쇠 현상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증상이.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짐작컨대 어떤 사람은 노쇠 현상이 다른 사람보다 뭐 10년 이상 빠를 것 같고 심지어는 20년, 20년까지는 아니라 10년 정도 어떤 사람은 노쇠 현상이 다른 사람보다 10년 정도 느릴 것 같아요. 그게 일단은 뭐 젊었을 때 얼마나 관리를 했느냐에 따라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에 포함되는 게 뭐, 첫 번째는 스트레스 같아요. 스트레스. 의외로 스트레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운동이나 생활 습관, 뭐 식이요법, 뭐 특히 체중 조절, 그 다음에 유전적인 영향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의외로 건강식품, 비타민제나 어떤 건강 관련 젊었을 때 그 복용도 어, 굉장히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은 제 또래보다 노사 현상이 한 10년 정도 빨리 오는 것 같아요. 모든 증상이. 예를 들면 저는 30대 중반에 저는 노안이 왔습니다. 보통 뭐 40 넘어서 오는데 저는 어떤 사람은 40대 중반이 오죠. 근데 저는 30대 중반에 예, 그 노안이 왔어요. 그 노안도 하나의 그 노쇠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저는 5학년 때쯤에 제가 안경을 끼기 시작했어요. 끼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1965년생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안경이 어린애들이 안경 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보통 안경 그러면은 노인분들 그 장년층도 안경 끼는 사람이 없던 시절이에요. 안경 그러면 노인분들 이제 돋보기 정도? 그래서 이제 어린애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안경을 끼니까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서 굉장히 유명 인사였어요. 왜냐 안경 낀 학생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안경 낀 사람은 두 명밖에 없었어요. 저하고 교감 선생님하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제 별명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다 안경 관련 별명입니다. 하나는 목사. 그 어떻게 목사가 됐냐면은 그 안경을 이제 맞췄는데 안 보이니까 안경을 맞췄는데 창피해가지고 못 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이제 등교할 때 가방 안에 넣어가지고 등교하고 난 뒤에 이제 수업 시간에 자, 선생님 칠판 글씨가 도저히 안 보이면은 안경을 살짝 꺼내서 끼고 다시 넣어놓고 이랬어요. 그래 친구들은 눈치를 못 채서 못 챘는데 선생님이 이제 칠판에 글씨를 쓰시다가 휙 돌아보니까 제가 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막 웃더만은 그 친구들도 그때 이제 다 봤죠. 다 봤는데 선생님이 칠판에다 크게 한자로 그 눈목자에 선비사자를 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라고 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별명이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종교하고 무관하게. 그게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별명이 김 박사였어요. 김 박사. 왜 김 박사였냐면은, 그,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만화가, 그때는 만화가 있었는데, 그 만화가 일본 만화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톰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아톰.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 저희 또래에 아톰 그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아톰이라는 만화에 이제 그 로버트죠. 그게 그 라톰이라는 로봇을 만든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 조연이죠. 주인공 아톰 로봇이고 그 아톰을 만든 사람이 이제 김 박사입니다. 김 박사. 그 조만한 그 딱딱한 이제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인데 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톰의 그 만화의 아톰을 만든 할아버지가 안경 낀 할아버지가 김 박사였기 때문에 또 제 별명이 김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안경을 꼈죠. 그 평생 안경 꼈습니다. 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이제 노안이 빨리 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0대 중반에 노안이 왔습니다. 노안이 오고 그거 이외에 뭐 노쇠 현상이 뭐 딱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그 40대 제가 후반에 후반도 아니고 중반이네. 중반에 40대 중반인데 중반에 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2형 당뇨.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노쇠 현상의 일환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뇨라는 게 저도 당뇨를 앓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당뇨에 대해 가지고 이제 많은 자료를 검색을 했죠. 당뇨라는 게 일단은 첫 번째는 게으름뱅이 병입니다. 게으름뱅이 병. 그런데 딱히 또 당뇨 환자만을 나무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젊었을 때는 당뇨가 잘 안 옵니다. 그러다가 나이 들면서 왜 당뇨가 오냐면은 나이 들면서 그 음식물을 섭취하면은 음식물에서 이제 그 영양소를 추출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노쇠 현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에너지 변환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열량을 섭취를 하면은 그 열량을 이제 에너지로 태워버려야 되는데 그 나이 들면서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걸 못 하는 거죠. 못 하면서 이제 지방으로 쌓이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보통 당뇨 환자는 2형 당뇨는 내장지방에서 시작돼요. 그러다가 지방이 어느 정도 쌓이면 나중에는 이제 그 췌장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면서 결국은 그 에너지를 못 바꾸는 만큼 어떤 혈당이 올라가는 거 그게 이제 당뇨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종의 노쇠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 이외에 한동안은 조용했습니다. 그 40대 중반에 당뇨병 이외에는 그 30대 중반에 그 노안이 왔고 10년 후인 40대 중반에 당뇨가 왔습니다. 그러고 난데 이제 50대 중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원래 제 성격이 뭘 음, 하면은 막 몰두를 하는 성격이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뭐 하나 하면은 이제 막 밤낮 안 가리고 하다가 끝이 나고 난 뒤에 이제 비로소 쉬는. 그래서 저는 거의 평생을 밤샘을 많이 했어요. 직장 생활할 때도 뭐 퇴근도 안 하고 거의 뭐 밤낮 제 사무실에서 24시간 일했어요. 그때 또 IMF고 했어. 어, 그랬는데 50대 중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목공을 그때 한 지가 뭐 10년, 10년까지는 안 되겠다. 하여튼 뭐
한 5, 6년이 넘어가지고 제가 작업실을 하나 샀습니다. 상가를 하나 샀죠. 상가를 하나 꾸며서 이제 작업실을 꾸미는데 목공 작업실 꾸미면은 이제 내부에 공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의외로 뜻하지 않게 그냥 뭐 이렇게 기계 들여놓고 전기 공사 살짝 하고 뭐 선반 좀 슬쩍 이러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해보니까 굉장히 공사가 의외로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업자를 이제 고용을 해서 공사를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되게 이제 전문적인 공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다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걸 뭐 아직도 하고 있는데 근데 어, 원래 같으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저는 한 두어 달 밤낮으로 해가지고 이제 끝을 냅니다. 밤을 새우더라도 원래 제 성격은 그래요. 그러고 난 뒤에 뭐 한 2, 3주 푹 쉬고 회복이 되는 뭐 그런 성격인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공사를 한 3일, 한 3, 4일 했는데 어, 몸살이 나서 들어 누웠어요. 몸살이 났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한 3, 4일 과로를 한 거죠. 과로 나서 들어 누웠으면은 평소 같으면은 뭐 2, 3일 이제 쉬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회복이 되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상당히 좀 비정상이죠. 그랬는데 음, 코로나인데 이제 한 2주일 정도 들어 누웠었던 것 같아요. 2주일 정도. 뭐 비정상적인 거죠. 그러는데 이제 회복이 되고 난데 다시 또 작업실 또 나갔어요. 또 나가서 또 이제 며칠 밤을 새웠어요. 밤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아침 일찍 나가서 심야까지 작업을 했어요. 그걸 또 한 2, 3일 했는데 또 들어 누웠어요. 또. 그러고는 또 이제 한 2, 3주 들어 누웠어요. 근데 그게 이제 1년 내내 반복이 됐어요. 반복이 돼가지고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몸이 옛날 같지 않더라 이거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1년 좀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해는 1년 12달 중에서 거의 한 답하면 아마 8개월 정도는 어, 몸이 아파서 덜어 누웠어요. 그한 1년 정도 그렇게 이제 그 일하는 시간보다는 덜어 누우는 시간이 더 길었죠. 그때 이제 알았죠. 아, 이게 그 노쇠화 현상이라는 거 그때 알았습니다. 노쇠화 현상이라는 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일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하게 됐어요. 인정하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는 일단 일하는 양을 굉장히 줄였습니다. 하루에 많이 못해요. 옛날에 이제 한 2, 3일 몰아서 할 거를 요즘은 두어 달 이제 하루에 조금씩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게 그 노쇠화 현상이더라고요. 늙은 거죠. 노인이 된 거죠. 큰 변화가 온 거죠. 전에는 이제 정신력이 육체를 이겼는데 이제는 그 육체를 못 이깁니다. 못 이겨가지고 뭐 할 수 있는 분량을 줄이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또 이상한 현상이라는 게 여기저기 하여튼 아파요 자꾸. 자꾸 뭐 목도 아프고 돌아가면서 눈도 아프고 뭐 하여튼 뭐 온갖 병이 다 걸렸어요. 병이라기보다는 아픈 거죠 자꾸.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이빨이 치아가 하나 빠졌어요. 제가 이제 왼쪽 어금니, 아래쪽 어금니를 이제 임플란트를 했는데 몇십 년 동안 잘 썼습니다. 임플란트 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치아가 툭 빠지는 거예요. 치아가. 그래가지고 놀랐죠. 놀라가지고 이제 치과에 가가지고 이 플라스터를 이제 다시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그때 또 알게 됐죠. 그 이제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이가 50대 이제 중반이 넘어가면은 자, 자동차가 그렇거든요. 자동차가 만 20만 킬로 뛰면은 뭐 거의 뭐 상당히 많은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돼요. 갑자기 뭐 온 천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어깨도 아프고 뭐 오십견 나가지고 또 혼났습니다. 근데 겪어보니까 그 나름대로 또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대응하는 방법이. 그래서 일단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뭐냐, 무리를 못 한다 그죠? 몸이 이제 늙었다 이거지. 어,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한 60까지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등장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대응을 해왔습니다. 잘 대응을 해가지고 한 3, 4년 이제 조용하게 지냈어요. 지냈는데 뭐 최근에 갑자기 이제 시력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불과 며칠 만에 자꾸 눈에 뭐가 낀 것처럼 뭐 그러더니만 오늘 갑자기 시력이 툭 떨어지는 거야. 툭 떨어져가지고 안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안과 의사로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상담을 좀 받았어요. 받으니까 이제 병원에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가보라 그러면서 이제 아마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왔든지 아니면은 이제 백내장이 시작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이가 50대 중반이 넘으신 분이 계시면은 이제 혹시 이제 신체의 변화가 다시 노쇠화 증상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등장하기 시작하면은 놀라지 마시고 각 증상별로 이렇게 대처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대처하는 노하우가 있어요. 그 인터넷 검색하면 이제 웬만큼 나오거든요. 나오니까 일단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마십시오. 뭐 큰일 났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증상이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뭐 인터넷 뒤졌는데 도저히 못 찾겠다. 그럼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십시오. 이메일을.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는데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이제 겪은 증상이면은 제가 그 저희 경험담을 제가 그저 팁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꼭히 나쁜 건 아니에요. 꼭히 나쁜 건 아닌 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죽는다. 영원히 사는 사람 없죠. 죽는다 그러면은 이제 젊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멀쩡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꼴까닥 하고 죽는다고 생각하는 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서서히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 시작되냐면은 이제 50대 중반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돼가지고 신체 기능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막 80 넘으면 눈도 거의 안 보이죠. 귀도 거의 안 들리고 그리고 경력도 뚝 떨어지고 그다음 사고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게 근데 꼭히 나쁜 게 아니에요. 뭐 제가 크리스찬이라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언젠가는 죽는데 정신과 육체가 말짱한 상태라면 그 죽음의 공포를 못 이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음이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내가 사라지는 건데. 근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정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불편하니까 뭐 보이는 것도 잘 안 보이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세가 나이가 한 70대 한 중반, 이제 팔순이 완전히 이제 고비인 것 같은데 주위 이제 어른들 보면은
팔순 정도 되면은 눈이 거의 안 보여요.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다음에 귀도 거의 안 들리고 특히 그 미각이 거의 마비가 됩니다. 미각이. 그래 맛있는 음식이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면 맛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즐거움의 상당 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중요한 거는 이제 치매죠. 근데 그 치매를 딱히 나쁘게 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기억력이 제가 봐서 먼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기억력이 먼저 떨어지고 나중에 이제 논리적 사고력이 떨어져요. 그 생각을 깊이 못 합니다. 이제 그게 꼭 나쁜 게 아닌 게 왜냐면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젊었을 때보다는 적게 느껴집니다. 적게.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이제 젊었을 때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섭잖아요. 무서운데 나이가 들면서 세상에 대한 미련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공포도 하나의 뭐냐 사고 활동이죠. 그 사고 활동이 둔화되니까 공포심도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고 갈 때 되면은 신진대사 기능이 한 80% 정도가 약화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죽음을 큰 공포 없이 그 이 세상의 미련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임종하시는 거를 제가 지켜봤고 저희 장모님 임종도 제가 지켰는데 임종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임종 전에 임종 한 1년이나 6개월 정도 앞두면은 예, 세상을 초월한 듯한 모습을 보게 돼요. 왜냐면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져요. 그래서 보면은 그 임종이 그렇게까지 슬픈 건 아닙니다. 그 이 세상이 이제 힘든 인생이 끝나고 새로운 곳에서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그 육체적으로 노쇠 현상이 오고 정신적으로 노쇠 현상 다시 심해져 오는 게 딱히 그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제 배려하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노쇠 현상이 이것저것 시작되고 있는데, 아, 그게 뭐, 근데 이런 거는 있죠. 뭐, 장애를 가지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게 그냥 큰 장애만 어,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 정도죠. 그 대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제가 또 관리를 이제 해야죠. 저는 크리스찬으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는 그거는 그 하나님을 내가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특정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를 위해서 저는 또 인간적인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최근에 다시 또 당뇨가 엄청 심해지면서 제가 갑자기 눈이 나빠진 게 당뇨와 무관치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을 최근에 다잡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깨어났다. 좀 더 열심히 운동하고 식사 조절도 고통스럽지만 열심히 하자.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집사람한테도 저는 그래요. 절대로 염색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늙어가는 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것. 자, 지금 뭐 계속 바다를 건너고 있기 때문에 경치는 뭐 볼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자, 보시죠. 오른쪽에는 섬이 보이죠. 왼쪽이 이제 캄차카 반도 본토인데 제가 캄차카 반도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습니다. 자, 보면은 이게 캄차카 반도인데 가운데에 마치 그 뼈처럼 산맥이 쭉 형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산맥이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좌우에는 평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원이. 그래서
생각보다는 평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원에는 아마 농사를 짓기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도 충분한 것 같고. 근데 뭐 워낙에 위도가 높다 보니까 살기는 아마 엄청나게 척박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점점 이제 북극에 가까워지고 있죠. 점점. 뭐 예를 들면은 이쯤 오면 거의 북극 근처입니다. 이쯤 오면은 위도가 이제 위도가 요렇게 되고 있죠. 지구 동그니까 요렇게 위도가 되기 때문에 이쯤 오면 거의 뭐 북극 근처입니다. 거의. 그래서 대단히 이제 사람이 살기에 척박한 곳이죠. 토질은 좋을 것 같아요. 뭐 기온이 낮으니까. 1년에 제가 볼 때는 8개월 정도는 겨울일 것 같아요. 어, 지금 보면 비행을 시작한 지 지금 한 25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얼마 못 갔죠.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 가면은 뭐 너무 오래 갈 것 같은 이점에서 착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도 아마 1시간 아마 20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동영상 길이가. 내일 다음번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요 너머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가면은 뭐 그래도 조금 뭐 공항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 야전 침대를 하나 이제 소개해 드린다 그랬는데 뭐 기다리면서 야전 침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봅시다. 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야전 침대는 뭐 그 하나쯤은 있으면 그 캠핑카로 여행하는 분들도 제 생각에는 캠핑카에 어, 캠핑카에 저 캠핑 장비를 싣고 다닐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실내에만 계속 머물면은 이제 답답해요. 답답하고 이제 뭐 강가라든가 숲이라든가 자연이 좋은 곳에 갔을 때 그 자연을 아무래도 잘 못 즐기죠. 맑은 공기를, 뭐 새소리 이런 거를. 그래서 자연이 좋은 곳에 갔을 때는 캠핑카 옆에 뭐 텐트까지는 필요 없고 쉘터 정도? 그 텐트와 쉘터의 차이를 저도 몰랐는데 그 텐트와 쉘터의 차이가 뭐냐 하면 바닥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텐트는 이제 바닥이 있는 거죠. 그 바닥이 붙어 있는 거죠. 벽과 바닥이. 그게 이제 텐트이고 그다음에 벽체만 있고 바닥은 없는 걸 쉘터라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쉘터도 바닥에 이제 그라운드 시트를 깔면은 텐트처럼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 활용성은 이제 쉘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자갈박 같은 경우는 바닥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도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이제 쉘터를 하나 이제 구입하려고 생각 중인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 캠핑카를 타고 다니면서도 어, 제일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불멍입니다. 불멍. 그 화롯대나 이제 화롯대도 좋고 그 화목 난로도 좋고. 근데 이제 화롯대 같은 경우에는 활용성이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제약 요소가 심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제 화롯대는 뭐 아무 데서나 사용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불이 보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이제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좋은 화롯대를 써도. 그래서 화롯대는 그리고 또 바람이 불면은
또 화로 때는 그 사용하기 힘들죠.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그래서 1년에 이제 화로 때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은데 화목난로 같은 경우는 또 화목난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제약 요소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텐트나 쉘터 안에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화목난로는. 그래서 이제 텐트를 안 칠 때는 화로대를 사용하고 텐트를 칠 때는 그 화목난로를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강가든 숲이든 자연 속에 가서 화로대나 화목난로로 해가지고 불멍을 하는 거는 뭐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뭐 정말은 대부분 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캠핑카에 뭐 쉘터 뭐 그다음에 이제 의자 2개 정도 그다음에 테이블 그다음에 이제 화목난로와 화롯대 정도는 늘 가지고 다니는 게 굉장히 이제 편리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스타리아 캠핑카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외부 수납 공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또 부피가 굉장히 큰 장비들이죠. 그래서 어, 캠핑카는 외부 수납장이 큰 차를 살 필요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게 아주 치명적이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유럽형 모터홈이 외부 수납장이 엄청나게 크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뭐 그만큼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카운티 차도 이제 좀 더 컸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방금 말씀드린 거를 넣어서 다닐 정도 사이즈는 되죠. 트렁크 사이즈가. 자, 그래서 음, 이제 가지고 다닐 장비가 쉘터 하나, 그 다음에 릴렉스 체어 2개 정도, 그 다음에 테이블 뭐 사이즈가 어느 정도 약간은 큰 거 하나, 그리고 뭐 바나나 코펠이나 이런 거 취사 장비죠. 그리고 어, 뭐 하여튼 화목난로와 화롯대 왜냐하면은 그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화목난로는 또 가지고 다니면 또 연통도 가지고 다니는데 연통이 부피가 꽤 되거든요. 그런데 야전 침대도 하나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그 화목난로를 이제 텐트 안에서 이제 그 피우면서 불멍하면서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있으면은 뭐 따뜻하고 이러면 덜어 눕고 싶어져요. 덜어 눕고 싶어지기 때문에 야전 침대 하나를 옆에 펴 놓으면은 뭐 불멍하다가 덜어 누울 수 있죠.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일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환기를 해야 됩니다. 괜히 따뜻하고 졸린다고 그냥 덜어 누워서 잠이 들어버리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질식사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 야전 침대가 보면 이제 스킨이 두껍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위에다 뭘 깔아야 돼요. 깔아야 되는데 그러면 또 그것도 또 짐이죠, 그죠? 짐인데 어, 이게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화면을 보시는 그 트루버라는 브랜드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트루버라는 브랜드에서 야전 침대가 꽤 괜찮은 게 나왔어요. 꽤 괜찮은 게 어, 스킨이 이제 세 종류의 스킨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일반적인 스킨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메쉬 스킨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자충 스킨이 있어요. 스킨 자체가 자충 매트입니다. 음,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건 자충 매트예요.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이게 폭이 80cm입니다. 상당히 넓어요.
이게 야전 침대는 좀 넓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저 같은 특히 덩치 큰 경우에는 좁으면은 그 옆으로 엎치락뒤치락을 못 해요. 왜냐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80cm면 충분히 넓어요. 그리고 길이도 1m 90이니까 충분히 넓고, 그리고 트루브 제품들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구입을 어, 예, 세트로 이제 이렇게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세트가 보면은 이제 기본 스킨, 이건 얇은 스킨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 스킨하고 프레임으로 살 수도 있고, 그다음 메쉬 스킨하고 프레임을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요거를 살라 그래요. 자충 스킨, 자충 매트 스킨하고 프레임 이렇게 하면은 24만 원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따로 또 이제 스킨을 살 수도 있어요. 따로 여기다가 예를 들면은 기본 스킨을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잠시만요. 이제 메쉬 스킨도 살 수 있죠. 근데 스킨이 거의 비싸지가 않아요. 35,000원이면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사면 완전 풀세트죠. 풀세트인데 저는 뭐 자충 스킨이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나 주문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뭐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굉장히 아직 뭐 사용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리뷰를 보면은 대단히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제품이 괜찮은 게 보통 보면은 이제 야전 침대를 헬리녹스 거를 많이 쓰는데 저도 뭐 헬리녹스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다리가 그 뗐다 붙이다 하는 게 되게 귀찮아요. 왜냐면 개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냥 다리하고 프레임이 붙어 있는 그런 구조예요. 한 통이라 가지고 그냥 펴기만 펴면 돼요. 그것도 대단히 큰 장점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 스킨에 바람을 넣고 빼는 것도 대단히 편리하게 돼 있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다리가 붙어 있잖아요. 프레임하고 다리가 붙어 있습니다. 펴기만 펴면 돼요. 그리고 프레임도 여기 이중이라 가지고 굉장히 튼튼한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뭐큰 사진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이거는 뭐 기본 스킨 같네요. 기본 스킨이네요. 기본 스킨이고, 어, 이제 수납은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하여튼 뭐,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 가격도 뭐 24만 원이면은, 자충 스킨 24만 원이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 스킨으로 해볼까요? 기본 스킨으로 하면은 19만 5천 원이니까, 이 정도면은 뭐 아주 싸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가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자충 스킨하고 프레임으로 사서 쓰다가 필요하면은 뭐 스킨을 추가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주 괜찮은 제품, 제가 딱 찾던 제품이요. 물론 광고는 아닙니다. 저도 광고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농담입니다. 자, 지금 뭐 음, 아직까지 한참 멀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한참 뭐 여기까지 간다고 얘기를 생각하더라도 뭐 절반 정도밖에 안 온 것 같아요. 어떤 만큼 더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바다 위 비행은 원래 지겨워요. 음, 원래 지겹습니다. 그래도 오늘까지 비행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비행이 제일 지겨울 것 같습니다. 제일
그리고 뭐 지난번 시간에 제가 이제 중국의 그 과학기술력에 대해서 잠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드렸는데 그 중국에서 이제 딥시크라는 그 인공지능이 이제 릴리즈 돼가지고 난리가 났다 그랬죠. 그래 나스닥이 완전히 뭐 진짜 문자 그대로 개폭락했죠. 그 이후에 이제 상황에 대해 가지고 기억 말씀드린 김에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봤을 때 크게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이제 그 인공지능이 이제 도래를 하고 있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래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인류의 이제 삶의 변화가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라 그러죠. 예를 들면 인터넷이 시작되면서 웹이죠. 웹이 시작되면서 닷컴 버블이 나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좀 시간이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스마트폰이 등장해가지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왔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변화가 지금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걸 임박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일반인들이 잘 못 느끼는 거는 일반인들이 쓸 일이 별로 없죠. 근데 그 준비가 거의 다 돼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업계에서는 난리지만 일반인들 실감은 아직까지 이제 별로 없지만은 아주 이제 제가 봐서는 올 한 하반기부터 이제 센세셔널하게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근데 그래서 지난 한 몇 년 동안 그 특히 미국의 이제 그 거대 기업들이죠. 거대 기업들에는 뭐 인공지능이 가장 핫 이슈였고 엄청난 돈이 몰렸죠. 해마다 거의 한 1천조 이상의 천조가 넘죠. 한 몇 천조가 인공 AI 쪽으로 몰렸죠. 몰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뭐라 그러나 버블이 있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버블이 어떤 버블이 있었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AI 칩이 필요한데 그 칩을 실제적으로 이제 그 요구에 맞는 성능을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칩은 이제 엔비디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엔비디아 칩이 이제 부르는 게 값이었죠. 그 완전 금값으로 변해가지고 황당할 정도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어느 정도로 올랐냐면은 그 칩 안에 8천만 원. 사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일종의 코미디예요. 왜 그러냐면은 뭐 쉽게 얘기하면은 사실 AI 칩이라는 게 그래픽 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픽 카드 칩. 우리가 뭐 RTX 뭐 4090이니 뭐 5090 이런 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하긴 하죠. 그렇지만은 그 기본은 거의 똑같아요. 어차피 뭐 텐서 칩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 8천만 원 한다? 좀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제가 봐서는 그래요. 이제 경쟁사가 없다 보니까 경쟁사가 없다 보니까 독점이다 보니까 부르는 게 값이라서 이제 그,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터무니없는 가격이죠.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가격이라면은 뭐 비싸게 받더라도 한 천만 원 미만 이게 정상인데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이제 과장되게 버블이 있다, 이제 거품이 끼어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돈은 뭐 1년에 뭐 한 뭐 수천조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 서 돈벌이는 현재까지는 된 게 없죠. 현재까지는 뭐 챗GPT니 이런 게 뭐 사실은 챗GPT가 뭐 짜들이 돈 번 건 없습니다. 그 투입된 금액에 비해서 있기는 있지만 미미하죠. 뭐 메타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유일하게 그래도 푼돈이나 아마 좀 만지고 있는 게 이제 팔란티아 정도. 뭐 팔란티어는 이제 정부하고 이제 그 계속 계약을 하고 있고 실제로 돈을 받고 있으니까 매출이 나고 있죠.
근데 그래봤자 또 규모가 작고, 다시 말해가지고 들어가는 돈은 거대한데 그게 매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AI 버블이죠. 버블인데 이번에 이제 중국이 이제 폭탄을 하나 터뜨린 거죠. 폭탄을 터뜨리는 바람에 그 미국의 AI 업계가 이제 거품이 확 꺼져버렸죠. 확 꺼져버렸습니다. 확 꺼져가지고 그 월요일 날 그게 이제 지난주에 터졌으니까 주말 동안 터졌죠. 터져가지고 월요일 날 엔비디아 주가가 16.97%까지 떨어지고 그 매그니피션트 7 주가가 애플을 제외하고 다 언제 뭐 4%, 5% 폭락했습니다. 폭락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 상당히 회복이 되는 듯 했습니다. 화요일 날 수요일 날 회복되는 듯 하다가 다시 이제 어제부터 이제 다시 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지고 지금 제가 보면은 엔비디아가 다시 마이너스 4%거든요. 4%니까 그 올라갔다가 회복이 되는 듯 하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대요. 그죠? 다시 떨어져 가지고 이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왜 긍정적으로 보냐면은 어쨌든 간에 집 하나당 8천만 원씩 하던 게 시가격이 제가 봐서는 떨어질 것 같아요. 그 시가격이 뭐 8천에서 6천, 7천, 6천만 원, 5천만 원께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꼭 우리 같은 이제 그 MS 그 MSFS를 즐기는 게이머들은 이제 그래픽칩 가격이 지금은 뭐 한 개에 뭐 500만 원씩 하는데 그게 뭐 400만 원, 300만 원으로 좀 떨어주면 좋겠죠, 그죠? 하여튼 칩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었던 AI 칩 가격이 좀 떨어지는 거는 제가 우선은 AI 업계를 위해서도 대단히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고 그 점에서 이제 아주 긍정적이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미국의 이제 자만에 빠져 있던 미국의 AI 기업들이 상당히 이번 기회에 반성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반성이 굉장히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뜻하지 않은 복병이 등장했으니까 우리가 최고다라고 이제 막 배짱 튕기던 기업들이 큰일 났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긍정적이라고. 그나마 유일하게 이제 영향이 제가 봤을 때 제일 적은 게 지금 당장은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만은 약간은 이제 중기적인 측면에서 영향이 적은 기업이 테슬라가 아니겠느냐. 왜 그러냐면 테슬라가 그 유일하게 AI 관련해 실질적인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지난 한 몇 년 동안 AI라는 게 뜬구름 잡는 소리였는데 거품이 되죠. 이제 현실화되는 모티브를 제공한 게 이번에 딥시크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이번에 그 딥시크에 대해 가지고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가지고 이제 미국의 많은 AI 리더들이 딥시크는 거의 사기극이다라고 이제 그 결론이 지금 나다시피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번에 AI뿐만 아니라 중국의 어떤 기술력과 제품에 대해서 버블이 많이 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시 뻥이 심하다 그죠? 뻥이 굉장히 심한 건 사실이지만 그 진실도 굉장히 많이 섞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한 4, 5년 전까지는 뻥이 90%, 진실이 5%, 10% 이랬는데 지금은 제가 봐서는
뻥이 한 40%, 진실이 한 60%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꽤 이제 쳐주죠. 성능이나 이제 어떤 신뢰도 측면에서. 그런데 옛날에 안 그랬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지금 딱 중국 제품이었어요. 몇 년 전 중국 제품. 싸구려의 뭐 엉터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일제는 뭐 그 신뢰성 제품의 상징이었고, 원래 그래요. 기술 제품이라는 게 첫 시작 때는 엉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 때는. 근데 계속 만들면서 해마다 이제 그 개선을 당연히 하죠. 바보가 아니면은. 해마다 개선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은 제품 성능은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만두지만 않는다면은. 그래서 중국 제품이나 중국의 기술력을 함부로 생각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큰 실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큰 실수. 그러다가 추월당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이미.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가장 정신 차려야 되는 국가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아니라 저는 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우리나라 제품은 거의 대부분이 중국의 산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건 중국도 만들고 중국이 만드는 거 우리도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봐서는 상황이 어떠냐 하면은 100개 품목이 있다면은 그중에서 이미 한 6, 70개 품목은 중국이 더 뛰어나요. 그 제품의 성능이나 그 다음에 내구성이 우리가 제가 봐서는 한 3, 40%는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한 60, 70%는 중국 제품이 더 뛰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격은 중국 제품이 우리나라 제품의 몇 분의 1도 안 한다고요. 몇 분의 1도 안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경쟁이 없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그 퍼센테이지가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에 추월당하는 퍼센테이지가 하루가 다르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모리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업계에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이 있는 게, 음, 이제 메모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하이엔드 메모리 있고, 이제 로엔드 메모리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하이엔드 메모리, HBM 같은 이제 하이엔드 메모리는 시장 전체로 봐서 아주 작아요. 대부분의 시장은 이제 중간급인데, 중간급 메모리의 이제 기술력이, 어, 그 중국이 삼성하고 비슷합니다. 삼성이 더 낫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이미 이제 중국산 뭐 화웨이나 이런 중국산 제품들은 메모리를 중국산을 써요. 성능이 그만큼 충분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가격은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 안 나오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나오면은 중국인들의 특성으로 봤을 때 덤핑을 칠 건 불보듯하네요. 뭐 우리나라 이제 한국을 죽여야 되니까 삼성 메모리 가격에 뭐 5분의 10분의 1로 쳐버릴 게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쫓아내는 거죠, 삼성을. 상황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제 국뽕을 혐오한다고 얘기하는 게 국뽕은 망국의 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망국의 병. 나라를 말아먹는 원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국뽕을 하면은 뭐 다들 애국자라고 착각하는데 애국자가 아니라 매국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건희 회장님을 정말 정말 존경하는데 이건희 회장님이 한창 이제 삼성의 전성기 때 그 이건희 회장님이 젊었을 때죠. 삼성이 뭐 세계 최고일 때 그때 이건희 회장님은 맨날 이제 사장단 회의 때 뭐 책상을 치면서 화를 냈어요. 큰일 났다고, 큰일 났다고. 뭐 이 상태로 나가면은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삼성은 없어진다고.
지금 빨리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난다고. 그때 이제 다들 눈만 멀뚱멀뚱 떴죠. 왜냐하면 지금 삼성이 세계 최고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거죠. 근데 이건희 회장님의 예언이 현실이 됐잖아요. 현실이. 근데 이건희 회장이 그때 화를 냈는 게 이럴 거기 때문에 화를 낸 거예요. 이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채널 중에서 이제 뭐 유튜브 채널이 그렇잖아요. 다 이제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 뭐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죠. 그거는 저도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어, 유튜브에서 이제 국뽕 채널은 조금 운영자가 좀 자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시청자들도 유튜브 그 국뽕 채널에서 좀 국뽕 채널을 외면을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뽕 채널이 나오면 안 봅니다. 아예 등을 돌려버려요. 왜냐하면 그거는 매국노기 때문에 애국이 아닙니다. 매국노이 나라 팔아먹는 거예요. 나라를 아예 망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개인사입니다만은 대단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정말 정말 가난한 가정, 찌지직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젊었을 때는 그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친구들은 놀러 다니는데 나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다녔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학교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대부분 돈 벌러 다니려 했거든요. 가족을 부양하면서 저는 학교를 다녔고 군대에 있을 때도 저는 방위를 했는데 퇴근하고 새벽 1시, 2시까지 이제 일해가지고 가족을 부양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공부할 때도 제가 타고 있는 장학금의 한 3분의 1을 한국에 있는 가족들 생활비로 보냈어요. 뭐 황당하잖아요. 유학 가가지고 누가 장학금을 생활비로 옵니까?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년에 접어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심지어는 부모님한테 좀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우리 부모님이 뭐 의도치 않게 저에게 큰 유산을 남기셨구나. 그 유산이 뭐냐면은 가난이에요, 가난. 가난입니다. 저는 그 한 40살 정도 될 때까지 굶어 죽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항상 그렇게 정말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 상태를 저는 40살까지 보냈거든요. 제가 굶는 게 겁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가족이 내가 멈추는 순간 내가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생활비를 안 주는 순간 전 가족이 굶어 죽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군대 간다고 일을 멈추니까 전 가족이 3일 동안 살 돈이 없어서 집에 쌀이 떨어져가지고 전 가족이 한 3일 굶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200날짜 받아놓고 200날짜 받아놓고 다시 일을 시작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굶어 죽는 대한 공포감이 지금도 내가 트라우마가 된 거죠. 그런데 그게 저를 강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자만하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않아요. 저도 뭐 자부심은 저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지만은 어, 지금도 경계를 늦추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안 굶어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하나 인정하는 건 그거예요. 아, 이 남자는 진짜 집사람은 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냐면은 내일 당장 그 전쟁이 나도 그 내 남자는 나를 먹여 살린다는 완전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긴장을 늦추는 순간 그때가 위험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뽕은 정말 망국의 병입니다. 망국의 병. 뭐 맨날 뭐 유튜버 보면 그렇잖아요.
유튜브 동영 그 컨텐츠의 한 3분의 2가 제가 봐서는 국뽕이 뭐 우리가 최고다, 뭐 중국 비하하고 일본 비하하고 또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우리가 일본보다 잘났냐라고 얘기해버리면 제가 벌써 웃잖아요. 저는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 웃습니다. 웃어. 웃기고 있네 그래요. 왜냐면 수치가 안 그런데 우리나라가 뭐 경제대국이니 어쩌니 해서 그 수치를 한번 보십시오. 1년에 그 GDP를 지금도 일본이 우리나라 3배입니다. 3배. 까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한 뭐 10%, 20%, 30% 더 커도 우리가 까보는 게 되는데 10%, 20% 할 때가 아니라 300%에 300%. 말이 됩니까 그게? 국내 총생산량이 우리나라의 1.5배고 그 다음에 일본은 또 국내 총생산량과 뭐냐면 해외 총생산량이 비슷합니다. 그 두 개 합치면은 대한민국의 3배예요, 3배. 그런데 뭐 우리가 일본보다 잘났다. 그거는 뭐하고 똑같냐면은 가난뱅이가 재벌한테 의시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F-35가 우리나라 보자 80대 주문했나 그랬죠. 80대 주문하고 지금 한 60대 들어왔을걸요. 근데 일본이 한 방에 1000대 주문한 나라예요. 한 방에 1000대. 그 한 달인가 2달 전에 그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이 그 사이드와인더 그 AIM 그저 뭐그 전투기에서 주무장이 뭡니까? 공중전 주무장이 사이드와인더 AIM이잖아요. AIM 맞나? 그거를 일본이 한 방에 3만 5천 발 주문했어요. 3만 5천 발. 그게 5조 원어치인가? 우리나라하고 스케일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일본이 F-35 1000대 주문하는데 우리나라는 1만 대 정도 주문하면은 그러면은 일본 무시하세요. 그러면은 일본이 사이드와인드를 AIM을 한뭐 3만 5천 발 주문할 때 우리가 35만 발 주문했다면은 그런 거 무시하라고요. 일본이 지금 최근에 한 4년 동안 이지스함을 46척을 지금 건조하고 있습니다. 거의 건조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뭐 이지스함 몇 대 있습니까? 1년에 걔네들이 한 5인가 6척을 지금 진수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이게 규모가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남을 무시하려면은 수치를 보고 무시를 해야 돼요. 수치를 보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그 제가 이제 중국제 물건이 뭐 많지 않은데 물론 이제 많습니다. 왜냐하면 브랜드만 한국이지 요즘 물건들이 구입을 하면 만드는 거 거의 대부분 중국이잖아요. 근데 특히 브랜드조차도 이제 중국제인 물건이 제가 그 DJI 드론을 DJI 아바타 1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DJI 뭡니까 그 DJI 프로 미니 3입니까 4입니까 그거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DJI 카메라 포켓 3하고 그리고 또 액션하고 가지고 있거든요. 입이 딱 벌어집니다 진짜. 정말 입이 딱 이 완벽해요 이거는. 와 내구성 성능 가격 아니 그런 물건을 사용을 하면서 중국을 무시한다? 무시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잘 만들어 놓고 무시하면은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솔직히 뭐 우리나라 그보다 못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왜 중국을 무시하냐 이거죠. 이게 완전 진짜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말로 상대를 무시한다고 뭐 내가 잘나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태도를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은 이제 진짜 완전히 끝장납니다, 진짜. 자, 이제 요 앞에 여기에 요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죠, 그죠? 요 앞에 여기에 이제 착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까지 가면 지금 1시간이 벌써 넘었는데 여기까지 가면은 뭐 2시간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슬슬 이제 고도를 낮추면서 착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제가 자꾸 뭐 일본 편 들고 뭐 중국 편 들고 하니까 마치 그런데 저는 저 같은 사람이 저는 애국자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사람 진짜 애국자인 거죠. 이제 그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 그 국뽕 채널들 진짜 경계해야 돼요. 그 제가 봐서 뭔가 안 좋은 의도를 가진 것 같아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뭐 다들 뭐 국뽕 한국 최고다 이러면은 또 이제 조회수가 쫙 올라가잖아요. 그 이제 그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나라 팔아먹는 게 바로 매국노잖아요. 저는 국뽕 유튜버들은 저는 매국노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들 큰일 났습니다. 이 부분 빨리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대한민국 망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진정한 애국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게 애국자잖아요. 자, 저 뭐 아직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이 기슭에 바닷가를 따라가다 보면은 뭐 착륙할 때 안 있겠습니까? 있어야 하는데, 있어야 하는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좀 불안하면은 뭐 선의 비행을 좀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짜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무능한 사람이죠. 무능한 사람들일수록에 상대를 함부로 생각해요. 세상을 쉽다고 생각을 해요. 유능한 사람일수록에 세상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왜 그러냐면 유능한 사람은 싸워봤거든요. 싸워봤으니까 싸움이 만만치 않다는 거 아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은 뭐니까 싸워본 적이 없죠. 뭐 그까짓 거 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지는 한 번도 안 싸워보놓고. 저는 뭐 우이우이 하다 보니까 거의 평생을 이제 해외 외국인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살았어요. 전 세계 사람들과 경쟁을 하면서 거기 일본도 포함되고 미국도 포함되고 유럽도 포함되고 뭐 다 포함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경쟁해가지고 거기서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싸움이 얼마나 피 튀기는 싸움이고 힘든 싸움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왜 싸워봤으니까. 그 일본을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저는 화가 막 나요. 어떤 생각이 드냐. 야, 너 일본하고 싸워봤어?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너 일본 사람하고 경쟁해가지고 이겨봤어? 응? 싸워보지도 않고 경쟁해보지도 않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실제로 그런 사람은 해외에 나가지고 경쟁 속 지분은 뼈도 못 추립니다, 진짜. 뭐 걔들이 괜히 뭐 세계를 정복했는 줄 압니까? 그 보면 인터넷에 보면은 이제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일본을 무시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글쎄요. 그게 뭐 거기에 대해서 막 자부심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던데 그게 사실 비꼬는 거예요, 그게. 돌았냐 이거지. 그 비꼬는 거예요. 상대는 나를 비꼬고 있는데 그거를 막 아이고,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아니, 노벨상을 몇 개를 탄 나라인데 그래. 노벨상 한 개도 안 탄 사람이. 아, 노벨 평화상이나 문학상 이런 거는 솔직히 말로 정치상이에요, 요새는. 옛날에는 완전히, 옛날에는 원래 그 노벨 평화상은 정치상이라는 건 유명했죠. 유명했는데, 문학상도 이제 그 옛날처럼 그 순수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이제 쳐주는 상은 과학이나 이쪽은 진짜 제대로 된 상이잖아요. 일본이 그 전 세계에서 노벨 화학상 제일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노벨 화학상만 9개인가? 물리학도 한두 개 있죠. 그러면서 무시를 한다? 황당한 거예요, 황당해. 자, 여기에 요 앞에 여기 착륙을 하면 되긴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선회를 하면서 이제 노면 상태를 확인을 안 하고 이렇게 착륙을 하는 거는 되게 무모한 짓입니다. 아, 이거 그냥 착륙을 해도 되나? 예, 잘못하면 비행기 전복하죠. 아, 조금 위험합니다. 조금 위험해요. 어, 어, 전복했습니다. 이대로 내버려 둘게요. 아, 마음이 급해서 이렇죠, 그죠? 잘 해왔는데, 마지막에 그 눈밭에 이제 다리가 빠졌죠. 이또 하나의 재미죠, 그죠? 그, 어, 제가 귀찮아서 이래버렸는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는 이렇게 노지에 착륙을 할 때 한번 선해 비행을 해야 됩니다. 노면 상태를 확인하고, 그다음 한 바퀴 돌아와가지고 다시 착륙을 해야 되죠. 그러면 보통 또 시간이 한 1, 20분 더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전복 상태로 내버려 두겠습니다. 자,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음, 지금 그래도 꽤 왔습니다. 꽤 왔는데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번에는 여기서 비행을 하지 않고 여기서 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항에서 왜냐하면은 여기서 하면은 하늘에서 비행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여기부터 할게요. 찜찜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부터 해가지고 요 해안을 따라가지고 이 방향으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